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6년 대구에서 폐지를 줍던 73세 김영자 할머니가 불과 5년 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놀라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나이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너무 늦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늦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속의 장벽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2016년 겨울 대구 달서구의 새벽 5시 칼바람이 부는 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73세.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또 나오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환경미화원 박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움직여야 덜 춥지. 할머니의 손은 이미 동상으로 텄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지 1kg에 70원. 하루 종일 모아도 1만원을 벌기 어려웠죠. 그마저도 날씨가 좋고 운이 좋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나왔네.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돌며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웠죠. 막내딸이 결혼할 때까지 식당 1, 파출부,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자 일자리가 없어졌고 기초연금 20만원과 폐지 줍는 일이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 오세요. 큰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신세를 져.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점심은 늘 컵라면. 편의점에서 기한이 임박한 걸로 사면 1,000원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찬바람을 피해 공원 정자에서 라면을 먹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쓰레기통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스케치북과 색연필이었죠.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렸을까?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원룸에 돌아온 할머니는 주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새하얀 종이가 신기했죠. 뭘 그려볼까? 어린 시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할머니에게 그림은 낯선 세계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나무가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색연필을 잡고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상한 애 그림을 그리니까 춥지가 않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할머니는 특별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크레파스, 물감붓. 이것들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봄 할머니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폐지를 줍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술대학 학생 정민호 씨였죠.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해서요.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리어카에 실린 스케치북이 눈에 띄었죠. 할머니 이거 그림이에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끄적거린 거야. 하지만 민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잘 그리셨어요. 혹시 그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민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도 이런 감각이라니. 할머니, 제가 그림 가르쳐 드릴까요? 저 미대생이에요. 에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는 재능이 있으세요.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할머니 집을 찾아 그림을 가르쳤죠. 할머니, 오늘은 세계조화에 대해 배워볼게요. 세계조화? 그게 뭐야? 색깔들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거친 손으로 섬세한 붓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이야기였죠. 할머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그려보세요. 민호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죠. 캠퍼스 위에 나타난 것은 첫 아이를 낳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서툴지만 감동이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민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림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73년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죠. 할머니의 그림 실력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줍고 돌아와서도 그림을 그렸죠. 오늘은 시장 풍경을 그려봤어.
오늘은 돌아가신 남편을 그려봤지. 각각의 그림에는 할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전시회를 해보는 게 어때요? 전시회? 내가 무슨... 할머니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학교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73세 폐지 할머니의 첫 그림전. 처음엔 그저 민호의 지인들만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전시회 첫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73세 할머니가 1년 만에 그린 그림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감동적이에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새벽의 리어카라는 작품 앞에는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제가 사고 싶어요. 한 관람객이 다가왔습니다. 사다니, 이런 걸 누가 사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만 원에 사고 싶습니다. 50만 원이요? 그날 할머니의 그림 5점이 팔렸습니다. 총 200만 원. 폐지를 주어 1년을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죠. 이게 꿈인가?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73세에 꽃핀 예술온, 폐지 줍던 할머니 화가로 변신. 기사가 쏟아졌죠. 전국에서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할머니에게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희 갤러리에서 할머니 작품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작품 판매 수익의 70%는 할머니께 드립니다. 서울에서요? 내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의 그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6개월.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습니다. 갤러리에서 지원금을 보내왔거든요. 이제 그림에만 전념하세요. 처음으로 화가 기명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제는 좋은 재료도 쓸 수 있었죠. 이게 진짜 화가들이 쓰는 물감이구나. 새로운 도구들을 만지며 할머니는 아이처럼 신나했습니다. 2018년 9월 드디어 서울 인사동에서 기명자 73세의 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수백 명이 몰렸죠. 엄마, 멀리 사는 자식들도 모두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큰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3주 동안 2만 명이 다녀갔고 작품 30점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총 판매액 5천만 원. 할머니 몫은 3,500만 원이었죠.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할머니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이 생긴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미술교실을 열고 싶어요. 2019년 영자 할머니의 희망 그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나처럼 늦은 나이에도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영자씨, 나도 그림 그릴 수 있을까? 80세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73에 시작했는데 뭘. 할머니는 자신이 민호에게 배운 것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희망 그림터는 빠르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후원도 이어졌죠. 미술용품 회사들이 재료를 지원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맛이 나요. 수강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의 그림값도 계속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한 작품이 5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행복해요. 2020년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희망 그림터도 문을 닫아야 했죠. 할머니들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텐데. 김영자 할머니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로 그림 강의를 해보는 게 어때요? 유튜브? 그게 뭐야? 77세의 할머니에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 할머니예요.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꽃 그림을 배워볼 거예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할머니의 유튜브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77세 할머니의 힐링 미술 채널은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적인 사연들이 쏟아졌죠. 할머니 덕분에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할머니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유튜브 수익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한 기금으로 썼죠.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예요. 2021년 김영자 할머니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온 것이죠. 파리요? 에펠탑이 있는 그 파리? 네, 할머니. 유럽 사람들도 할머니 그림을 보고 싶어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78세에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가는 김영자 할머니.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죠. 파리 전시회는 또 다른 성공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의 모세 할머니라고 불렀죠. 특히 새벽의 희망이라는 작품은 한 프랑스 컬렉터가 1,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세계적인 화가가 되셨어요. 민호가 축하했습니다. 화가는 무슨 난 크죠.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할머니일 뿐이야. 할머니의 겸손함은 여전했습니다. 2022년 김영자 할머니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첫 작품들을 대구시립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죠. 폐지 줍던 시절 그렸던 초기작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제일 소중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들이니까요. 기증식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그림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미술관은 김영자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73세 인생의 봄이었죠.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희망 그림터 수강생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영자 선생님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82세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79세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손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 됐죠. 전시회장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사용했던 리어카와 장갑, 그리고 처음 주었던 스케치북이 전시됐죠. 이것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2023년 김영자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자서전을 쓰시는 게 어때요?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요?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림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80년 인생, 7년의 기적이 출간됐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 수익은 역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나눌수록 더 커지더라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에서 취재를 왔죠. What's your secret? 기자가 물었습니다. Just start. Age is just a number. 할머니의 대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2024년 현재 김영자 할머니는 81세의 현역 화가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희망 그림터에서 수업을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었고 작품가는 최고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변화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나눌 것이 있으니까요. 폐지 줍던 리어카는 이제 미술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그 앞에 서서 옛날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나는 행복했어요.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죠. 행복은 늘 내 곁에 있었는데.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리어카에는 무엇이 실려 있나요? 혹시 버려진 스케치북처럼 당신의 숨겨진 재능이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73세에 시작한 나도 해냈는데 여러분은 왜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스케치북 하나, 연필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증명했습니다. 인생의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김영자 할머니는 캠퍼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붓을 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갑니다. 81세 화가의 풋끝에서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탄생할까요?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처럼 우리 모두 영원히 젊은 꿈을 꾸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노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응원단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